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질문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 백신을 맞으실 생각이십니까? 맞지 않으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맞아야 할지 맞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백신 부작용을 호되게 앓은 적이 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고 토하고 어지럼증으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전 일이지만 너무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 뒤로 백신 기피증이 생겼습니다. 예방주사 맞는 게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방주사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염병은 저 자신의 안전뿐 아니라 내 가족, 이웃,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함께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집단 면역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염병의 매개가 되어 남에게 민폐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망설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백신이 워낙 속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통상 백신을 만드는 과정이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들은 불과 1년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전하다고 관련 당국이 장담을 해도 혹시나 하는 찜찜함이 마음 한켠에 도사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백신이 안전한데 국민이 불안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이 먼저 나서서 팔을 걷고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혼란과 고통을 극복하려면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합니다.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먼저 팔을 내놓고 국민 앞에서 접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위험한 백신을 먼저 맞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정부가 위험하지 않다고 누누이 강조했으니 그러면 국민의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해 솔선수범하라는 얘기입니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라는 곳에서 만 18세 이상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순서가 오면 접종을 하겠다는 응답이 45.8%였습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접종을 미루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응답이 45.7%였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백신 맞겠다는 의사가 70% 이상으로 나왔는데 지금 확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26일부터 맞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외국에서 안전성을 우려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불신은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국민 90%가 접종받으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백신 1호 접종자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도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묵묵부답,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습니다. 거부할 명분은 없고 하기는 싫을 때 대통령은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며칠 전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국가 원수가 실험 대상인가? 이는 국가 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다. 국가 원수는 건강과 일정이 국가 기밀이고 보안 상황이다. 아니, 그럼 국민이 실험 대상입니까? 자기들조차 안전한지 위험한지 확신하지 못하는 백신을 지금 국민들로 먼저 맞으라고 강요하는 겁니까? 심지어 자기 순서에 맞지 않으면 11월 이후로 차례가 밀린다고 국민 협박까지 합니까? 그렇게 중요하고 안전한 백신이면 대통령이 먼저 맞으십시오. 왜 불안해하는 국민의 등을 떠밉니까? 정청래 의원이 어이없는 주장에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호되게 질책하고 나섰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백신의 안전성과 집단 방역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안심시키기 위해 백신 접종을 앞다퉈 선도하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남아공에선 얀센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1호 접종자로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팔을 걷었습니다. 이 나라 보건장관도 백신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개 접종 행사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신 맞는 모습도 외신으로 보셨을 겁니다. 지난해 12월 21일
당선자 신분으로 백신을 맞았습니다. 당시 일부 미국인이 백신 음모론을 제기하며 거부 움직임을 보이자 솔선수범으로 이런 움직임을 잠재웠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1호 접종자입니다. 터키에선 에르도안 대통령과 보건부 장관이 백신 접종 개시 첫날 함께 맞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월 26일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정부 관리들 중에 먼저 맞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기 답답했는지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치인이자 의료인으로서 내가 먼저 백신을 맞을 용의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안 의원은 1차 접종 대상자가 아니어서 자신의 의지대로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백신에 대한 불신과 불안 해소를 위해 맞을 생각이 있으니 정부가 허락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유승민 전 의원에게 그렇게 국민 건강이 걱정되면 당신과 내가 먼저 백신을 맞자고 했습니다. 국민이 언제 자기대로 솔선수범하라 했습니까? 이분은 이 문제를 참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 국민이 대통령에게서 보고 싶은 것은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십입니다. 이런 리더십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리더십이 생길까요? 아니죠. 해군의 리더십에 대해 소개한 잠수함 리더십이란 책이 있습니다. 잠수함 승무원들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수함이란 공간이 자연스럽게 그걸 요구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함장의 리더십입니다. 이 책에 장군 출신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리더십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에게 한 친구가 리더십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자 아이젠하워가 친구에게 시일을 건네며 당겨보라고 했다. 아이젠하워가 시일의 한쪽 끝을 잡고 친구가 시일을 당기자 시일은 팽팽해지며 끌려왔다.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밀어보라고 말했다. 친구는 열심히 실을 밀어보았지만 실은 굽혀질 뿐 밀리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리더는 밀리지 않는다. 다만 당길 뿐이다. 실은 당기면 이끄는 대로 따라오지만 밀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다. 실을 밀면 힘없이 구부러집니다. 실의 반대쪽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나서지 않고 남에게 미루면서 어떻게 남에게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몽테뉴가 남미의 인디오 추장 일행을 만났을 때 추장에게 물었다. 추장님, 당신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추장은 조금의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전쟁이 났을 때 가장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며 부족원에게 리더의 진정성과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다. 리더가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리더십은 없다는 말이다. 이걸 백신으로 바꾸면 대통령이 먼저 백신을 맞는 것은 특권입니다. 특권은 대개 좋은 것을 배타적으로 먼저 누릴 권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추장은 먼저 희생할 기회를 갖는 게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숭고하고 고매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백신이라면 어떤 특권이겠습니까?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좋은 것이어서 먼저 맞기 때문에 특권인가요? 아니죠. 국민이 두려워하고 확신하지 못할 때 용기 내어 솔선수범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어떤 대한민국 국민보다 먼저 가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 높은 특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좀 보고 싶습니다.